원격 수업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얼굴을 화상으로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실시간 쌍방향형이 있고요. 또 이제 EBS 콘텐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서 이제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이 있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좀 싫어한다 그래요. 독후감 등 과제를 잔뜩 내주는 과제 수행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쌍방향이 이제 외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줌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줌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만 보이거든요. 그 왠지 예전에 왕년에 날리셨던 우리 최일구 형님께서 뉴스 진행하실 때 말레이고 그러지 말래. 도망다니지 말래. 그때 상반신만 좀 반듯하게 차려입으시고 네. 하반신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드릴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로 시사전사 박은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제주도에서 그 유채꽃밭 경운기로 트랙터로 갈아엎는 그 장면 나온 거 보셨어요? 어제 속상하더라고요. 10배 크기죠. 네. 네. 기사 제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도 괴롭다. 네? 그렇죠. 어제 그거 갈아엎는데 9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네. 박연미 기자의 어제 청취자분들께서 네. 문자로 박연미 기자 보고 경국지색 그랬잖아요. 네. 제 동창도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지색은 아니고 그냥 경국이야. 망했어. 친구분이 들어주셨나봐요. 뚱커벨은 경국 대전은 아는데. 됐어요. 그 사진 봤어요? 오늘 신문에 봤는데 미국 위스콘신주의 네. 미러키 미러키. 여기 고등학교에서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경선 투표를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거예요. 항공 촬영을 찍었더라고 위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대만에서 프로야구를 11일 날 내일 모레 네. 개막을 하는데 무관중으로 하는데 로봇. 관중석에 네. 500개의 그 마네킹을 세워둔다는 거예요. 로봇 치어리더죠. 아이고, 네. 약간 괴기스러운데. 모자하고 유니폼 입힌 사진도 네. 보여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과거에 그 하나 이글스에서 관중석에 시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0시 기준으로 했습니다. 39명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30명대는 거의 처음 아닙니까? 네. 확진자가 이제 39명인데요.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해외 유입이 23명이고 지역 발생은 16명입니다. 예. 지역별로 보는 경우 오늘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이 5명, 대구가 4명, 경기도가 5명, 충남 1명, 경남 1명인데 자 어떤 지역이 없습니다. 경북은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지난 2월 말이죠. 2월 28일인가 네. 29일인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 909명인가 찍었었거든요. 확진자. 네. 그 이후로 아마 제일 적은 확진자가 된 것 같고요. 네. 계속 어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50명을 살짝 넘지만 않았더라면 4일 연속 50명 미만이 되는 그랬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초기 그 대구 경북은 안정세다 이런 얘기죠. 네. 대구에 경북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없었고 대구는 어땠어요? 한 분도 안 나왔고요. 대구는 4명에 그쳤는데요. 경북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인 요양시설이나 그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곳이고 칠곡, 예천, 청도, 경산 이런 쪽이 좀 위험하다는 발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망자 중에서도 이제 집단 감염을 통한 사망자가 많았었는데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오늘 뭐 사상 처음입니다. 온라인 개학을 했어요, 학생들. 이 진짜 이제 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오는 건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배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개학 오늘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개학이 되고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수업과 관련된 관련 의견들이 분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학사 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서버 용량 또 동시에 접속했을 때의 부담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박연미 기자님이 저 여기 오실 때 그 아드님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데리고 2달째예요. 2달째? 네.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 그랬죠? 이제 3학년 룩스라이크 3학년 아직 3학년에 네. 진급을 못한 거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온라인 그거 안 하나요? 하는데요. 네. 그 초등학교 저학년은 제일 나중에 나중입니다. 30일인가요? 입시가 급한 형아들 먼저 하고요. 그 올해서 초등학교 오늘은 이제 고학년 하고. 고3, 중3만 개학한 네, 거죠? 고3, 그러니까. 중3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하고 나머지 중학교 학년들 하고 20날 20날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 하죠. 꽤 차고 네. 계시네 학부모시라.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니, 20일입니다. 20일. 저는 사실 이 네. 방역이 정말 빨리 성공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 진짜 진심이에요. 찐이에요, 찐.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체 생활이라는 게 진토백이네. 참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온라인 계약을 이제 시작했는데 뭐 여기저기 서툰 게 많이 이제 발견이 되나 봐요. 네, 중학생 아들 키우는 친구한테 아까 문자를 보내봤더니 네. 중3이에요. 네. 이 집 아들. 오늘 계약했겠네요. 오늘 그러면? 계약했죠. 계약했는데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아래는 팬티, 위에는 티셔츠 입고 이제 출석 부를 때 대답을 했는데 출석 부르는 데만 한 20분 걸렸대요. 네. 아, 그 반 학생들. 그러니까 그게 다 접속의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집중도 내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처음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대면보다 확실히 효율성은 떨어지고 오전에 그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습터 이쪽에 학습 관리 시스템 접속이 쉽지 않아서 이게 관련 검색이 상당히 많이 되기도 했고요. 접속이 용이하지 않다 내지는 틀어놓고 네. 딴짓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직 있는 상황인데 예. 학교별로 혹은 사교육을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별로 이 어떤 학습의 반응 그리고 수업의 달라지겠죠? 격차 이런 게 상당히 좀 다를 것으로 보이고 요게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부해왔네요? 원격 수업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얼굴을 화상으로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실시간 쌍방향형이 있고요. 예. 또 이제 EBS 콘텐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서 이제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이 있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좀 싫어한다 그래요. 독후감 등 과제를 잔뜩 내주는 과제 수행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토로 박연미 기자가 한 네. 이야기대로 쌍방향이 이제 외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줌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줌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만 보이거든요. 예. 그럼 왠지 예전에 한때가 아니죠. 왕년에 날리셨던 우리 최일구 형님께서 뉴스 진행하실 때 말레이공 그러지 말레이. 네. 그때 상반신만 좀 반듯하게 차려입으시고 네. 하반신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 오늘 기사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당부를 했더라고 학생들한테 대답할 때 네. 냉, 크크크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 모두가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절대 사유를 뛰어넘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하던 네. 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선생님한테 고고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선생님들 많이 당황하셨죠?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제 4월 15일 D- 오늘이 6일인가요? 6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선거일까지는 공표를 못합니다. 예. 하지만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뭐 선거일 또 그전이든 이후든 다 공표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조사하는 실시되는 것만 공표가 안 되는 공표가 안 거고. 됩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부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하는 날이고요. 네. 저도 내일 상암동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사전 투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상암동에 와서 하셔도 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건 알아요, 저도. 지난 4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아는데. 예. 여기 와서 할까요? 아니 상암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예. 그 미래통합당이 오늘 지금 막말 논란으로 사과 중에 오늘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오전에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을 화나게 해서 죄송스럽다. 이런 대국민 사과를 냈는데 바로 두 사람입니다. 김대호 후보 관악 그리고 부천이죠. 이 차명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은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자칫 이 중도층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보수 정당의 지지층인 샤이 보수까지도 투표하러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차명진 후보가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된 상태인 것 네. 같은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저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이 진심을 왜곡하고 나를 매도하고 있다. 분명히 어떤 보도가 된 내용을 난 기사를 인용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언급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기사를 쓴 곳이 그 수많은 우리나라 언론사 가운데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 차명- 인터넷 언론사라고 그러던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차명진 후보가 그 언급한 그 내용이 확실하게 확인된 바가 없고 유일하게 보도된 곳이 있는데 차 후보 측 주장 그거예요. 이게 가짜였으면 누가 뭐라고 했던지 아니면 기사를 삭제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논리가 좀 궁색하고요.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이에 대한 사과 아니면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이 사전 투표율 올리기에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합 지역이 많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더불어시민당을 비례정당이잖아요. 예. 지지하는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20대 후반, 30대, 40대거든요. 또 화이트 칼라 측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또 이론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논리가 또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러 곳에서 수도권에서도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거든요. 지난 선거에서도 3,000표 미만이 수도권에서 약 37곳 정도 나왔을 정도로 아주 박빙 승부가 지금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30대 40대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이 사실은 투표장에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민당도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전 투표가 네.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사전 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겁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전 투표. 네. 네, 밑줄 하나만 칠게요. 예, 별은요? 네, 낭비하면 안 되니까 네. 별도 하나만. 별 네, 낭비하면 안 되니까. 오늘 되게 아, 짜네요.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별은 좀 더 뭐 이런 주시죠, 식으로 뭐. 하시면 사후 투표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래? 근데 지금 비례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이제 내일 가보면 네, 알겠지만 48.1cm. 48.1cm인데 꽤 이제 수개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4월 15일 자정 이후에 4월 16일 오전쯤 아침 낮을쯤 돼야지 일일이 다 손개표를 해야 그게 되니까. 아침에 될까요? 전 조금 더 더 늦어질 것 같기도 한데. 오. 왜냐하면 그 정당 이름 자체가 생소해서 수개표 하시는 분들도 3번 아이고 3번 아니지 5번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길고 네, 그러니까. 워낙 길고 네. 50cm 자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손바닥 맞을 때 주로. 예. 네. 그리고 이제 비례정당 같은 경우 그 비례대표 의원이 되려면 말이죠. 네. 어느 정당에서나 득표율을 이제 3%를 네. 넘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표수가 76만 표더라고요. 3%가 꽤 되려면. 많아요. 봉쇄 네.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만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가 네. 가능하다. 네. 예. 3%가 76만 표 정도 된다는 네. 거.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그 이 와중에 또 민생당의 그 손학규 대표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뭐예요? 코미디 발언으로 설전한다는 네. 얘기가? 이게 뭐냐면 손학규 민생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긴 합니다만 아니 비례 등록도 안 한 안 대표가 혼자서 이 와중에 마라톤 하는 건 말 그대로 코미디다. 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를 통해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 그랬어요? 손 대표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 관심이 너무 떨어지니까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 두 분 다 조명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 두 분이 그 오래된 감정을 좀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그 목표지까지 150km 남았다고 합니다. 어디쯤 와 있대요? 지금 전남 저 아래 가고 있는데 올라오는 아니, 건 아니,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이제 네. 올라오고 어제 있는데요. 어제자 기사로 네. 대전을 막 지났습니다. 대전 지났어요. 네, 거의 반환점 대전을 돌아서 막 올라오고 지났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네. 고속도로는 못 뛰잖아요, 그죠? 국도를 따라서. 국도로 와야죠. 네. 그거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면서요? 생중계하고 그 같이 뛰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경호원 그 호위 차량이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네. 야, 근데 저도 군대 시절에 뭐 100km 구보 이런 거 네. 구보는 아니죠, 행군. 음. 그거 한 번만 갔다 와도 그냥 며칠씩 고생하는데 네. 네. 안철수 대표 정말 미국에서 마라톤 훈련 열심히 한 게 주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매일 30km씩 달리기를 한다는 최일구 건데 MD가 또 잘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대신에 막걸리. 그나저나 무겁당은 지금 선거운동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지금? 네, 지금 좀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박연미 기자님 칭찬 문자 쇄도하고 있어요. 네. 보은의 딸 박연미. 박연미 기자님 나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박연미 기자님 얼굴도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요. 네. 박연미 기자님이 입노는 상표는 1004표. 자 오늘의 장원 드리겠습니다. 창원입니다. 제가 읍내 패셔니스타 출신입니다. 네. 예. 우리 저 배종찬 소장 칭찬하는 문자는 왜 안 오죠? 어제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리미리 깔아놓고 와야 된다고.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모레 이틀간 이 기간이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이거를 놓치지 말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 이거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연미 기자 네. 토르. 천사표인 박연미 기자가 볼 때는 정답 주지 말고 힌트를 주세요. 박연미 기자가 볼 때는 네. 이건 뭐 힌트를 굳이 줘야 돼요, 어때요? 아 이거는 사후 투표로 한번 결정을 해볼까요? 사후 투표. 좋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1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